이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해운 업계를 구했다고요? 세계 해양 산업의 미래는 이제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컨퍼런스에서 터진 이 한마디에 전 세계 해운 강국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백 년간 지배해온 해양 강국들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시장을 한국이 단숨에 장악했다. 바다가 숨쉬기 시작했다. 국제회사기구 IMO조차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 이제는 세계적 격언이 된 이 문장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선박이 멈추는 순간 바다도 멈춘다. 그리고 그 바다를 다시 움직이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에밀리 윌슨, 영국 출신으로 글로벌 해운사 오션코어의 신사업 담당자예요. 오늘 아침 회사 최고 경영진들 앞에서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요. 전 세계 해운업계가 위기입니다. 이건 제가 발표를 시작하며 한 첫마디였죠. 탄소 배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해운업계는 초비상 상태에 빠졌어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커다란 배들이 내뿜는 매연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보고서를 모니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선의 경우 연간 수백억 원 단위의 연료비를 소모하고 있으며 선체에 부착생물이 붙으면 부착물 정도에 따라 연료 효율이 최대 40%까지 떨어집니다. 따개비나 해조류 같은 부착생물이 배 밑바닥에 달라붙으면 배가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힘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연료를 써야 하고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됩니다. 세계 환경단체들과 각국 정부는 이미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 오션코어를 포함한 수많은 해운사들이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회사 CEO 마이클 윌리엄스는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말했어요. 에밀리, 위기를 돌파할 기술을 찾아야 해. 이렇게 저의 세계 일주 기술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런던, 뉴욕, 함부르크, 로테르담, 세계 유수의 해운 중심지를 돌며 기술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전기 선박, 아직 대형 상선에 적용하기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였어요. 수소 선박, 마찬가지로 상용화까지 최소 10년은 더 필요했죠. 마지막 희망을 안고 도착한 곳은 싱가포르 해양기술 박람회였습니다. 쏟아지는 땀을 닦으며 전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한 작은 부스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SLM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한국 선박 청소 로봇. 현지 가이드가 알려준 부스였는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 업체 부스들 사이에서 조금 외로워 보였거든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작은 모형 선박과 함께 로봇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로봇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선체 청소 로봇입니다. 운항 중인 선박도 청소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항 중에도 청소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청소 후 연료 효율이 최대 40%까지 회복되고 탄소 배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던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작은 한국 부스에 있었다니. 이 기술 정말 검증된 건가요? 연구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6개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상업 운용 중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한국의 선박 청소 로봇에 대해 밤새 자료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CEO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위기를 돌파할 기술을 찾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CEO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타라. 이 기술이 정말이라면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그곳에서
세계 해운업계를 구할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산 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바다에 잠시 넋을 잃었어요. 세계 6위 규모의 부산항을 품고 있는 이 도시가 해운업의 미래를 바꿀 기술을 탄생시켰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윌슨 씨, 이쪽입니다. 공항 출구에서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연구원 김정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정균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연구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항구, 그리고 수많은 배들이 한국의 해양도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 도시 전체가 바다와 함께 숨쉬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부산은 바다가 곧 삶이에요. 잠시 후 우리는 조금은 외진 곳에 자리한 연구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SLM 해양기술연구소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작은 규모네요. 제 말에 김정규는 수줍게 웃었어요. 시작은 작았지만 우리 기술만큼은 큽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린 연구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연구소장 윤기호입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희 연구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곳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왠지 이들이 너무 신중하고 조용한 태도에 약간 답답함을 느꼈어요. 실제 로봇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로봇이 전시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선박 청소 로봇입니다. 앞에 놓인 로봇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제 의문에 윤 소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로봇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윤 소장은 로봇 개발 과정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밤새 실험하는 모습, 망가진 로봇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잠수부들이 들어가 청소하거나 드라이도크에 배를 올려서 청소하는 방식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이 작은 연구소에서 이뤄낸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이 로봇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 소장은 하나씩 세어가며 설명했어요. 첫째, 전방과 후방 카메라로 청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특수 브러쉬는 따개비 같은 부착물을 제거하면서도 선체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무한궤도 내부의 자석 시스템이에요. 윤 소장은 로봇을 들어 옆에 있는 철판에 붙였습니다. 어른 서너 명이 올라가도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부착력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이때 연구실 뒤편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있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윤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미래죠. 20대 청년 개발자들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시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청년들이 열심히 로봇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곧 실제 현장에서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250m급 대형 선박을 청소할 예정이에요.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63빌딩 높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거대한 배를 청소한다고요? 네, 수심 15m 아래에서 250m 길이를 청소합니다. 로봇은 최대 수심 20m까지 작업 가능해요. 현장 작업자들이 분주히 장비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로봇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모니터를 통해 수중 작업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로봇이 지나간 자리는 거짓말처럼 깨끗해졌어요. 6시간이면
이 거대한 선박의 청소가 모두 끝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최소 23일이 걸렸죠. 직접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이 기술이 세계 해운업계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16개국 특허를 받은 이유가 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진심 어린 박수를 쳤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렬했습니다. 전 세계가 간절히 찾던 해결책이 바로 여기 부산의 작은 연구소에 있었던 거예요. 아침 일찍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더 큰 규모의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복잡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윤 소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바다는 어제보다 조금 거칠었고 작업할 선박은 어제 본 것보다 더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이 배는 선체 곡면이 많아 청소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김정균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소형 로봇도 함께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90도 이상 꺾인 곳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버전이죠. 작업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청년 개발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로봇을 점검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친구들 정말 열정적이네요. 네,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테스트는 실제로 저 청년들이 주도합니다. 그때 한 외국인 그룹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윤 소장님, 저분들은 누구인가요? 글로벌 선주협회에서 온 관계자들입니다. 오늘 테스트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윤 소장의 표정이 약간 긴장된 듯 했어요. 걱정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위로하자 윤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저희 로봇이 없다면 세계 선주들은 매년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윤 소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기존 방식은 잠수부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 청소하거나 선박을 드라이도크에 올려야 합니다. 잠수부 한 팀이 하루 작업해도 선체의 일부만 청소할 수 있고 인건비와 안전 문제도 있죠. 드라이도크는 더 큰 비용이 들어요.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존 방식으로는 대형 선박 한 척 청소에 23일이 걸리고 수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로봇은 단 6시간 만에 끝내고 비용은 90% 가까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뒤흔들 혁명이었습니다.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대형 로봇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수중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우와, 저게 따개비인가요? 네, 저런 해양 부착 생물이 선체 전체에 붙어 있으면 배의 속도가 크게 줄고 연료 소모량이 급증합니다. 로봇이 지나간 자리가 깨끗하게 변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부착 생물 제거율이 90% 이상입니다. 한 청년 개발자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그 뒤에는 소형 로봇이 투입됐어요. 이 작은 로봇은 배의 복잡한 곡면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며 청소했답니다. 저기 보세요. 90도 이상 꺾인 부분도 완벽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360도 방향 전환도 문제없이 해내는 모습에 외국인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건 기적이야. 한 외국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테스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서양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오션코어의 에밀리 윌슨이죠? 네, 맞습니다. 토마스 브라운입니다. 유럽 선주협회 부회장이에요. 이 한국 기술에 꼭 투자하고 싶습니다. 당장 계약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는 급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 그렇게 서두르시나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경쟁자들에게 뒤처질 테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니 한국 기술의 가치가 더욱 실감났습니다. 토마스 외에도 여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윤 소장에게 몰려들어 명함을 건네고 있었어요. 당장 이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선단에 이 로봇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한국 기술에 열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고 로봇이 물 밖으로 나오자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특히 청년 개발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답니다. 그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로봇이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다니. 그날 저녁 윤 소장은 부산의 한 식당에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세요.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이 로봇 하나가 잠수부 20명이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단 6시간 만에 끝냅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선 산업혁명이에요. 윤 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로 전 세계 해운업계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김정균이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한국 기술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회사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이 기술이야말로 우리 회사와 세계 해운업계를 구할 열쇠다.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탄생한 혁신이 세계의 바다를 바꿀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런던 오션코어 본사로 돌아온 저는 CEO 마이크를 비롯한 경영진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선박 청소 로봇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연료 효율을 최대 40%까지 높이고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어요. 뒤이어 부산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놀랍군. 마이클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어요. 회의실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매튜 콜린스, 오션코어의 부회장이었죠. 진정하세요, 에밀리.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닐까요? 매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라면 왜 대형 해운사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는 걸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입하면 업계를 선도할 수 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한국 기업과 계약을 추진해보자.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매튜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에밀리, 잠깐 내 사무실로 오게. 매튜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한국 기술에 집착하는 거지? 우리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매튜의 책상에는 그가 일본 도쿄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한국의 한 기술회사와 협업을 시도했었지. 그때 큰 배신을 당했어. 그 이후로 난 일본 파트너들과만 일해왔어. 그들은 언제나 약속을 지켰고 서로 신뢰가 쌓였지. 매튜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신카이 로보틱스와 이미 논의 중이야. 그쪽 기술이 더 안정적이고 검증되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한국 기술을 봤어요.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고 여러 나라에서 사용 중입니다. 매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에밀리, 넌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사업은 때로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그날 이후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로봇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대. 조작 오류로 선체가 손상된 사례가 있다더라. 이런 말들이 회사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분명 매튜의 소행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이런 소문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기술이에요. 안다, 에밀리. 하지만 매튜도 오랜 경험이 있는 임원이야. 그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어. 마이클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부산 연구소의 윤 소장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윤 소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어요. 윤 소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우리 기술이 인정받기까지는 항상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 중인 고객사의 데이터와 인터뷰도 포함해서요. 윤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카이 로보틱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회사 부회장이 그쪽과 접촉 중인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몇 번이나 우리 기술을 탐내왔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왜 매튜는 이렇게까지 한국 기술을 방해하는 걸까? 다음 날
윤 소장이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 로봇을 도입한 선사들의 연료 절감률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모든 선사가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연료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였죠. 그리고 이건 실제 사용 중인 고객사 인터뷰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싱가포르의 한 대형 선사 CEO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선박 청소 로봇은 우리 회사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매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놓았어요. 일본 기술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업체를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 있는 말이군. 두 업체 모두 시연 기회를 갖도록 하자. 회의가 끝나고 매튜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좌절감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윤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비교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신카이와 함께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결과로 증명할 것입니다. 윤 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침착하세요? 중요한 계약인데. 윤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걸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윤 소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시나요? 윤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신중해야 하니까요. 해양 생태계와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한국 연구진들의 태도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이 기술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바다와 지구를 살리는 사명이었던 거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결심했어요. 매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국 기술을 지켜내겠다고. 이건 단순한 회사 내 경쟁이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매튜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매튜의 최근 출장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도쿄 한 달 전. 이어서 그의 통화 기록도 살펴봤어요. 신카이 로보틱스의 CEO와 빈번한 통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비교 테스트를 제안하기 훨씬 전부터 접촉해왔잖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불길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매튜는 단순히 일본 기술을 선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카이 로보틱스와 비밀 계약을 맺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던 거예요.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야. 증거를 모아 마이클에게 보여주려던 찰나 제 컴퓨터에 이상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SLM 로봇 설계 도면 요청. 발신자는 회사 내 기술팀 직원이었어요. 이상하네. 우리가 아직 계약도 맺지 않았는데 왜 설계 도면을 요청하지? 의심이 들어 윤 소장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설계 도면을 요청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마도 누군가 몰래 기술 정보를 빼내려는 것 같아요. 윤 소장의 목소리가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어요. 이럴 수가. 에밀리 씨, 조심하세요. 우리 기술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회사 내부에 밀정이 있다면 누구지? 연구소에서는 김정균이 저에게 급히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에밀리 씨, 큰일 났어요. 누군가 우리 서버에 해킹을 시도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안 시스템이 감지했어요. IP 주소를 역추적했더니 영국에서 접속한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매튜가 직접? 저는 바로 회사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최근 외부로 나간 데이터 트래픽을 확인해 주세요. 특히 일본 쪽으로요. 보안팀에서 조사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윌슨 씨, 확인 결과 회사 내부 IP에서 일본 신카이 로보틱스 서버로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된 흔적이 있습니다. IP 주소 주인이 누구죠? 조사 중입니다만 경영진 층의 IP로 확인됩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매튜가 한국의 기술 정보를 빼내 일본 업체에 넘기려 한다는 사실이.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연구소 팀과 작전을 세웠어요.
가짜 정보를 흘리죠. 김정균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매튜가 낚일 만한 미끼를 던져봅시다. 우리는 가짜 기술 혁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가치 없는 정보들이었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제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틀 후 예상대로 보고서가 사라졌어요. 동시에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윌슨 씨, IP 주소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매튜 콜린스 부회장의 컴퓨터입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균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씨, 신카이 측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 연구소 주변에서 목격됐어요. 뭐라고요? 직접 한국까지 갔다고요? 네, 아마도 물리적인 침입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발견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보안을 강화하세요. 제가 바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급히 마이클에게 보고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에밀리, 신중해야 해. 아직 매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기술 유출 위험이 크고 연구소가 위험할 수 있어요. 마이클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서 상황을 지켜봐. 하지만 조심해.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설마 연구소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는 건 아닐까? 연구원들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소로 직행했습니다. 연구소는 전과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최근 우리 연구원 중 한 명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윤 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입사한 직원인데 필요 이상으로 핵심 기술에 관심을 보여요. 누구인가요? 박태준이라는 직원입니다. 지금은 휴가를 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연구소에 숨어 지켜보기로 했어요. 밤 11시경 정말로 누군가 연구소에 침입했습니다. 저 사람이 박태준이네요. 그는 서버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잡아야 해요. 우리가 달려가려는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은 놀랍게도 외국인 투자팀에서 왔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토마스? 그가 밀정이었어. 우리는 바로 경비를 불러두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태준은 단순히 토마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뿐이었어요. 진짜 밀정은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신카이 로보틱스의 스파이였고 매튜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매튜는 과거 한국 기업과의 실패한 협업 이후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당시 그는 경력 초기에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의심했다가 큰 손해를 받고 그 책임을 한국 파트너에게 돌렸던 것이죠. 그 사건 이후 그는 일본 기업들과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다행히 기술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 매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어. 한국 연구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일로 우리 기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윤 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 기술 전쟁에서 승리. 대한민국 연구진 기술 독립사수의 성공. 기술을 지켜낸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션코어와의 공식 계약, 그리고 세계를 향한 도약이었어요. 부산항해 국제시연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윤 소장이 연구원들에게 당부했어요. 저도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어젯밤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매튜가 사직서를 제출했어. 하지만 아직 안심하지 마. 그가 마지막 방해를 시도할 수도 있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매튜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어. 시연회 시작 2시간 전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로봇 제어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 같아요. 김정균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IP 추적 결과 일본에서 접속했어요. 역시 매튜와 신카이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다행히 핵심 시스템은 안전해요. 하지만 원격 제어 부분이 손상됐어요. 복구하려면 최소 3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대안은 없나요? 청년 개발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직접 조종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수중에서 직접 조종은 훨씬 어려워. 윤 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난 6개월간 매일 시뮬레이션을 해왔으니까요. 청년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윤 소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시연회가 시작되고 세계 각국에서 온 VIP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 중에는 신카이 로보틱스 CEO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매튜와 함께 일한 사람이구나. 저는 마이크를 들고 시연회 시작을 알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세계 최고의 선박 청소 기술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대형 로봇이 물에 들어갔어요. 청년 개발자가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무척 진지했어요. 로봇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미션 수심 15m에서의 청소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미션 극한 조건에서의 작업이 시작됐어요. 항구 내 급류가 있는 구역에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제였죠. 이 조건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윤 소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로봇은 급류 속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 미션은 바로 경쟁자와의 비교 테스트였습니다. 신카이 로보틱스도 자신들의 로봇을 가져왔어요. 두 로봇이 같은 조건에서 성능을 겨루게 됩니다. 테스트는 90도 이상 꺾인 선체 곡면을 오르는 것이었어요. 신카이 로봇이 먼저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잘 올라가는 듯 했지만 중간에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세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한국 로봇 차례였어요. 소형 로봇이 물에 들어가고 곧바로 문제의 곡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은 거침없이 곡면을 올라갔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각도를 완벽하게 극복한 것이죠. 관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신카이 CEO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군.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기술이 세계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선박 청소 로봇은 해운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바다 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어요. 외신 기자 중 한 명이 놀라운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한국 없으면 해운업 끝난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전 세계 선주들과 투자자들이 윤 소장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선사와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 기술에 투자하고 싶어요. 모두가 한국 기술에 열광했어요. 특히 청년 개발자들이 진정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직접 조종으로 위기를 구한 그 청년에게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영입 제안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죠. 저는 우리 연구소에 남을 겁니다. 여기서 더 많은 혁신을 이루고 싶어요. 그의 말에 윤 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날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열정과 헌신, 그리고 자국의 기술을 지켜내려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파티가 끝나고 저는 윤 소장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 소장은 깊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싶어요. 바다를 살리는 일이니까요. 오션코어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첫 번째 글로벌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연회 성공 축하해. 에밀리. 매튜는 완전히 물러났어. 이사회에서도 그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지. 다행이네요.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오션코어의 모든 선박에 한국 로봇을 도입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될 거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한국의 기술은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된 것이죠. 시연회 성공 이후 오션코어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이클 CEO는 전사적인 친환경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션코어는 이제 한국 기술 기반 친환경 선단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해운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세계 3위 해운사가 한국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해운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런던과 부산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이제 내가 전체 친환경 전환 사업부의 부사장이야. 마이클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제가 준비가 됐을까요? 넌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 한국 기술을 발굴하고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회사의 미래를 바꿨지. 새로운 직책을 맡은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오션코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운업계의 표준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 소장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밀리 씨, 부산이 세계 해양 기술 수도로 공식 선언됐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유엔 해양기구와 국제해사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했어요. 우리 기술이 해양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받은 거죠.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 시장 표준 수립, 부산, 바다를 살리는 기술의 중심지로 부상. 그날 저녁 부산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세계 각국의 해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장이 공식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오늘부터 부산은 세계 해양 기술의 수도로서 바다와 인류의 공존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SLM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이 참석했어요. 특히 청년 개발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혁신이 세계를 바꾸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행사 후 윤 소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씨, 우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겠어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선박 청소를 넘어 바다 전체를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해양 청소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의 눈빛에는 더 큰 꿈을 향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죠. 오션코어도 함께할 거예요. 다음 날 마이클에게 이 제안을 전했더니 즉시 동의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우리는 이미 한국 기술의 가치를 입증했으니까.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어요. 매튜가 신카이 로보틱스와 함께 개발하던 경쟁 로봇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됐대. 동료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이 이미 시장을 장악했다며 투자를 철회했대. 그리고 매튜의 비윤리적 행동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부산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는 생활이 힘들었고 무엇보다 새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부산에 정착한 저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정균이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완벽해요.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끈기와 열정,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새로운 해양 청소 시스템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오션코어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국 정부의 투자로 우리는 더 큰 규모의 연구소를 세울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청년 개발자들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시연회의 영웅이었던 그 청년은 이제 부서장이 되어 20명의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가 윤 소장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윤 소장은 그저 미소 지으며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1년째 접어들 무렵 우리는 첫 번째 시제품을 완성했어요. 바다지킴이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선박 청소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까지 수거할 수 있었죠. 테스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에밀리,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야. 바다를 구하는 혁명이야. 마이클이 테스트 현장을 방문해 감탄했습니다. 우리의 성과는 세계 환경 단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린피스가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죠. 한국의 해양 기술, 기후 위기의 새로운 희망. 이제 우리는 기술, 환경, 경제 모든 면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성과를 기념해 특별 우표를 발행했어요. 바다를 살리는 한국 기술이라는 제목의 우표였죠.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한국 연구진들의 끈질긴 노력과 헌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연구소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윤 소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소장님,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윤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일은 선택이 아닌 사명이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들에게 기술 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명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 이제 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다. 시간이 흘러 바다지킴이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우리 프로젝트가 특별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한국의 해양 청소 기술은 바다를 살리는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언급할 정도였어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저와 윤 소장은 더 큰 꿈을 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을 전 세계와 나눌 때가 됐어요. 윤 소장의 제안에 저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해양 청소 연합이 탄생했어요.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해양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단체였죠. 출범식은 부산에서 열렸고 무려 7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가 영어로 환영사를 했고 윤 소장이 한국어로 이어받았어요. 바다를 살리는 일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연합 출범 후 첫 번째 성과는 놀라웠어요. 전 세계 50개국 선주들이 한꺼번에 한국 선박 청소 로봇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단일 해양 기술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서명식이 열린 날 부산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주들과 해운사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우리 해운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한 유럽 대형 선사의 CEO가 연설했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선박 청소 로봇은 글로벌 표준이 됐어요.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는 새로운 환경 규제와 함께 한국형 선체 청소 시스템을 권장 기술로 지정했죠. 세계 각국의 항만에서는 한국 기술을 도입한 청소 스테이션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로테르담, 함부르크, 뉴욕, 세계 주요 항만마다 한국 로봇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청년 개발자들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시연회의 영웅이었던 그 청년은 이제 세계 각국을 돌며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을 세계와 나누는 일이 제 꿈이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연합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어요. 선박 청소를 넘어 바다 쓰레기 수거, 유출 기름 제거, 산호초 복원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한국의 해양 청소 기술 도입 후 세계 해운업계 탄소 배출량 30% 감소. 이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에 한국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타임즈지는 커버 스토리로 이 성과를 다뤘어요.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문구가 이제 세계적인 슬로건이 됐습니다. 윤 소장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됐어요. 저보다 우리 연구진 모두가 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에 세계가 또 한 번 감동했죠. 청년 개발자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됐어요. 그들이 개발한 바다지킴이 2.0은 인공지능을 탑재해 완전 자율 운행이 가능했죠.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바다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로 이들을 소개했어요. 저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유창한 한국어로 연설할 수 있게 됐고 한국 문화와 정신에 깊이 동화됐어요. 한국 정부는 저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열정적인 연구진들이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윤 소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5년 전, 제가 싱가포르 전시회에서 우연히 여러분의 부스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었겠지요. 바다를 살리기 위한 한국과 세계의 만남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심해 탐사 로봇, 해양 생태계 복원 시스템, 해수면 상승 대응 기술, 모든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 정신이 있었어요. 유엔에서는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 기술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선박 청소 로봇이 첫 성공을 거둔 날을 기념해서요. 전 세계 학교에서는 한국의 바다 구하기 프로젝트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어요. 어린이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기술 혁신의 가치를 함께 배우는 과정이었죠. 10주년 기념식이 열린 날, 부산항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 기술 덕분에 바다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기념식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지구를 살리는 대서사시가 된 것이니까요. 그날 밤 부산 앞바다에는 형형색색의 불빛이 수놓아졌습니다. 희망의 빛이라는 특별 행사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배들이 불을 밝힌 거였죠. 그 장관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라는 것을. 끊임없는 혁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 윤 소장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실현됐어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이 바다의 미래를 계속 이끌어갈 테니까요. 우리는 밝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지구 환경과 바다를 구하는 나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 영광이었어요. 한국이 멈추면 바다가 멈춘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세계의 진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